4.13 총선 이후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 수습 방향의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죠. 바로 강원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5개 지역구를 거느리고 계신 황영철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넓은 지역구 네. 당선 인사를 다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못 맞췄죠. 오늘도 제가 어제 철원에 들어가서 일정을 보고 철원에서 자고 철원에서 출발해서 화천, 양구, 인제 들렸다가 다시 이 일정 때문에 서울 올라왔으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저희들이 이제 뵐 때마다 당선 인사를 축하 인사를 하기도 참 어려운, 네. 받기도 어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네. 당내 현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당 수습의 첫 디딤돌이자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여러저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오늘 이른바 최경환 의원이 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당내 여러 가지 친박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친박계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의원님으로 최경환 의원님하고 서청원 의원님 두 분을 좀 뽑을 수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은 지난 당선자 총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아주 책임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의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친박은 없다. 그리고 친박은 이번 지도부 경선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전 매우 전향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에서부터 책임지는 그런 모습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내에서는 네. 원내대표는 이른바 비박계가 하고 네. 당권은 친박계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네. 의견이 모아진 것, 정리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을 모을 만한 지금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이 원내대표 경선에 친박 비박의 구도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 지도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들, 의원들의 의견 또 국민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지금 서청원 대표님이나 최경환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전당대회 문제는 그래도 한참 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과연 전당대회가 어떤 흐름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국민적 여론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반영해서 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전당대회도 좀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던데요. 사실 연기론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당대표의 임기가 7월부터 시작인데, 과연 그럼 7월까지 비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늦출 것이냐 아니면 예정대로 갈 것이냐, 이런 이제 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혁신 비대위가 꾸려져서 혁신 비대위에서 좀 더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한 여론 중론에 의해서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기 문제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당내에서는 원내대표하고 네. 당권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은 좀 이제 분리해서 가자라는 쪽으로 네. 의견이 취합된 것 같은데, 네. 비대위원장을 놓고도 사실은 관령으로 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실세형으로 가야 되느냐, 네.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형으로 가자는 의견에는 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실세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세형이 아니라 혁신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원장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의 심판, 국민적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를 혁신 비대위가 책임지고 쇄신하는 과정들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관리형 비대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 관리형 비대위는 전당대회 때까지 그냥 당 이제 대표직들의 권한만을 이제 행사하겠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그치는 비대위를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쨌든 혁신 비대위가 꾸려져서 쇄신도 좀 추진하고, 또 우리 당원 당규 중에서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으면 또 바꾸고,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우리 지도체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좀 총괄적으로 논의해서 좀 안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적임자를 찾는 게 과연 이제 가장 관건인데, 네. 지금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 사실 네.
뭐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또 다른 인사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이 비대위원장을 어느 분을 모셔올까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적임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하고 또 새누리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를 또 잘 대변해낼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그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에서는 이제 새로 모셔오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닌 이제 원외 신분인데 네. 과연 원외 신분으로서 당내 네.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회전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의 문제인데, 그 모셔오는 분이 적어도 이 우리 당내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또 의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갖춘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뭘 새로 배워서 시작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다 이해한 상태에서 좀 더 추진력 있게 네.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 경험도 좀 있으신 분, 또 우리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할 정도의 그런 중량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황 의원님이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런 예. 숨은 진주가 좀 이렇게 있다, 찾으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네, 거다. 네. 밝히실 수는 없습니까? 뭐 지금 거론되는 여러분들 계셨어요. 예. 또 제가 또 거론했다가 그분이 또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네. 네. 또 현안하나 참 계속 거듭된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원내 2당 상태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된 분들의 복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의 어떤 복당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 같아요. 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무소속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의 복당 문제를 무슨 원내 제1당이 되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논의돼서는 전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뭐 2당할 각오로 저희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복당 문제는 총선의 잘못된 공천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을 바로잡겠다라는 하나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사실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하나된 우리 새누리당으로 다시 갈 것이냐, 이런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일당되기 위해서 무소속 복당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논의의 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뭐 비대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원내 대표가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원내 예. 지도부에서 또 원내 문제니까 또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역시 이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당의 지도부가 결정돼야 될 상황이니까 비대위가 구성돼야 이 문제는 논의가 되지 매듭지어질 않을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말이죠. 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회의장 자리를 네. 야당에 내어줄 경우에 예.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협조라든가 원활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국회의장의 역할, 몫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장이 여당이 된다고 해서 꼭 뭐 국회 원내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 총선 심판에 대한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의장 자리 야당에 줄 수 있다. 줄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저는 교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상임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역할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여든 야든 국회의장 정도의 이제 앉으실 만한 그런 이제 원내 경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편파적인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이 뭐 국회의장의 뭐 직권상정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좀 예전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예, 협치. 받아들여 협치를 할 수 있게 그런 될 것 측면에서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3당 여야 3당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원내대표의 역할이 어느 국회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좀 시각들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내대표 뭐 이른바 3파전, 4파전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네. 어떤 분, 어떤 지향점을 가지신 분이 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총선 참패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좀 이끌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첫 번째 당의 얼굴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이 처음으로 뽑히는 당의 얼굴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좀 달라지는구나, 좀 쇄신하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일단 돼야 되겠죠. 또 하나는 좀 정치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이런 욕구들을 잘 수용해내고 좀 책임지고 이끌 사람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되고 있지만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 주고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말씀 주시려면 안 해주시겠죠. 이제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총선 이후에 네. 새누리당 혁신 모임이죠. 이른바 새형모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네. 새형모 네. 어떤 모임이고 어떤 네. 정체성,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새형모도 가칭이에요. 왜냐하면 가칭, 예. 우리가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든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의 가장 출발점은 총선 이후에 이 비대위원장을 원유철 대표가 계속 맡고 가겠다. 그걸 위해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들이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총선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또 당의 얼굴로 계속 남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당 쇄신과 혁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국민들이 새누리당 정말 반성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해서 예. 그 부분을 바꿔내는데 저희들이 뜻을 모았고 또 그것을 이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의 변화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자. 또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앞장서 보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같이 모여서 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뭐 모임의 방향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 25일이었던가요? 이제 네. 현기환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참여하는 민본 20일 모임이 예. 사실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통 문제 이런 부분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취지, 어떤 모임이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모임만큼은 좀 편하게 모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장소를 잡았었는데 이 기자 언론에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들 장소를 옮겨서까지 기자들이 했습니다.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요? 그런데도 또 노출이 됐더라고요. 참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민본 20일을 18대 때 하면서 그때 함께했던 동지들이죠. 동지들이 이번에 낙선도 또 몇 분 되시고 또 당선된 사람도 몇 분이고 그래서 좀 소회 좀 풀어보자.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현기환 정무수석이 같은 민본 20일 멤버였으니까 그렇게 함께하게 된 거고요. 내적으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뭐 모였으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대통령께도 드리고 싶은 얘기도 또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 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들 사실 여기 밝히기는 밝히기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래야 앞으로도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예. 이제 각계각층과 대화, 협력, 소통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과 또 예. 새누리당의 어떤 소통, 예. 협력 예.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요? 일단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뭐 이제 또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 지도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텐데 뭐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대통령께서 바로 좀 날짜 잡아서 네. 같이 만나서 우리 국회 운영과 관련된 논의들 네, 좀 또 듣고, 야당과의
이 협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황영철 의원 정책위 의장으로 좀 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어떤 예. 혹시 의중을 갖고 계신지. 글쎄요, 제가 이제 뭐 그런 거론됐다는 기사를 보고서 이제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새영모의 대표 역할인 간사를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을 이렇게 외치고 또 혁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또 어떤 자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를 맡기보다는 그래도 당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런 당의 쇄신과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꼭 백의종군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예. 앞으로의 활동 사실 뭐 계속 저희들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